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날 영상 속에서 남긴 한마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온라인 수공예 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공방에서 가죽 소품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죠.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게 행복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겉보기엔 다정한 사람이었죠. 출근할 때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해주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절대 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정해. 주말에 어디 갈까? 당신 가고 싶은 데 가.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이건 배려가 아니라 회피였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죠. 여보, 내일 우리 집에 손님 온다. 누구? 회사 동료 부부. 김대리랑 그 와이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회사 사람들 집에 안 데려왔거든요. 갑자기 왜? 아, 그냥 밥 한번 먹자고 해서. 괜찮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이미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토요일, 김대리 부부가 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죠. 김대리는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인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와, 집 진짜 예쁘네요. 김대리 부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아니에요, 좁은데.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들, 전부 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 수공예 작품들을 가리키며 물었죠. 네,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 사업이시잖아요. 남편분한테 들었어요. 온라인 샵 하신다고. 순간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죠. 응, 우리 와이프가 손재주가 좋아서. 김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오늘 제안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제안이요? 공동 브랜드 사업이요. 저희 부부가 마케팅이랑 영업 맡고 님이 제작 맡으면 어때요? 수익 3대 7로 나누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그건 좀. 벌써 계약 초안은 남편분한테 드렸어요.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뭐라고요? 남편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살짝 숙였죠. 아, 그게.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근데 한번 들어는 보자. 식은땀이 났어요. 이 사람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또 저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은 거예요. 저녁을 먹는 내내 김대리 부부는 사업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었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갑자기 제안받아서 그래.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쁜 건 아니잖아. 남편은 그렇게 또 회피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월요일부터 김대리 부부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인한테서 문자가 왔죠. 언니,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놀러 가도 될까요? 브랜드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요. 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한 번 본 사이인데. 문자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제 전화를 들여다봤어요. 답장 안 해? 좀 생각해보고. 뭘 생각해? 그냥 오라고 해. 남편이 제 전화를 가져가더니 직접 답장을 쳤어요. 그래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왜 제 전화로 마음대로 답장을 보내요? 아, 미안. 빨리 답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제 전화인데. 알았어, 미안하다니까. 또 회피였어요. 수요일, 김대리 부부가 정말로 집에 왔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브랜드 로고 시안 몇 개 만들어 봤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샵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건 제 샵 이름인데요. 네, 맞아요.
근데 공동 브랜드로 쓰면 좋잖아요. 이미 인지도도 있고. 아니, 그건 제가 3년 동안 만든 건데. 김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작권은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하고요. 수익도 나눠 가질 거니까. 저작권을 공동 명의로요? 제가 만든 걸요? 저는 아직 동의한 적 없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김대리 부인이 웃으며 말했죠.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보, 일단 드러나 보자. 왜 자꾸 그래?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지금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요. 당신이 유난 떠는 거 알지? 조금만 참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김대리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매일 왔어요. 아침에 문자 보내고 저녁에 찾아오고 주말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샵을 잠식해 갔죠. 언니, 이 제품 사진 좀 보내주세요. SNS에 올려볼게요. 언니, 고객 리스트 좀 공유해주세요. 제가 마케팅 분석 좀 해볼게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했죠. 그 정도는 줘도 되잖아. 왜 자꾸 그래? 결국 하나씩 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김대리 부인이 제 제품 사진을 가져가서 선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샵 이름으로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거 뭐예요? 왜 제 제품을 팔고 있어요? 언니, 이미 우리 브랜드잖아요. 미리 홍보 좀 하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라뇨?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남편분이 오케이 했는데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또 고개를 숙였죠. 미안.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도 이익이니까.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어요. 착한 척하면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이 사람이요. 그리고 김대리 부부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대리 부부는 이제 제 집 열쇠까지 달라고 했어요. 언니, 우리 자주 오잖아요. 그냥 열쇠 하나 만들어주면 편할 것 같은데. 미친 소리였죠. 안 돼요. 그건 너무. 왜요? 우리 이제 파트너잖아요. 서로 신뢰해야죠. 남편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어차피 낮에만 오잖아.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왜 자꾸 예민하게 굴어? 사람들 불편하게. 사람들이요. 저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전 거절했어요. 확실하게요. 안 돼요. 절대 안 줘요. 김대리 부인 얼굴이 굳었죠. 언니,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공간이에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대리 부부는 여전히 웃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김대리한테 먼저 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수공예 잘해요. 온라인 샵 하는데 꽤 잘 돼요. 심지어 수익까지 부풀려서 말했대요. 실제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데 남편은 200만 원 번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대리 부부가 접근한 거였죠. 저는 남편을 추궁했어요.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제 일을 그렇게 부풀렸어요? 거짓말 아니야. 앞으로 그 정도 벌 수 있잖아. 앞으로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 미안해. 근데 이미 말해버렸는 걸 어떡해. 나도 난처하다고. 또 회피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난처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착한 척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요. 결혼 생활 내내 그랬어요. 시댁 문제 생기면 당신이 이해해줘. 돈 문제 생기면 당신이 알아서 해.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도
당신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전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죠. 그날 밤 남편 휴대전화를 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톡방이 있었어요. 새 브랜드 론칭 준비. 멤버는 남편 김대리, 김대리 부인, 그리고 모르는 사람 둘이 더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대리 형님, 와이프 설득 잘 되고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하고 있어. 급하게 하면 의심해. 김대리 부인 오빠, 샵 계정 정보는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남편 곧. 조금만 기다려.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속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공모하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온라인 샵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갔죠. 그리고 접속 기록을 확인했어요. 제 계정인데도 제가 모르는 IP 주소들이 잔뜩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역추적했더니 2달 전부터였어요. 김대리 부부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다음 주부터 시작된 거였죠. IP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남편 회사 주소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제 샵 계정에 접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파고들었어요. 접속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상품 정보를 수정한 흔적도 있었어요. 가격을 바꾸고 재고를 조정하고 심지어 정산 계좌 정보까지 열람한 기록이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 샵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캡처했어요. 날짜별 접속 기록, IP 주소, 수정 내역까지 전부요. 그리고 제 계정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죠. 이메일 연결도 끊고 이중 인증도 걸었어요. 오후쯤 김대리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샵 접속이 안 되는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왜요? 우리 같이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전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남편분이 오케이 했어요. 제 샵이에요. 남편 허락 필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벌써 투자 많이 했는데. 투자요? 뭘 투자했는데요? 사무실 계약했잖아요. 언니 명의로. 뭐라고요? 제 명의로요? 네, 남편분이 도장 찍어줬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사무실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언제 도장을. 남편분이 인감 있다고 해서 대리로 받았죠. 문제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감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침실로 달려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손이 떨렸어요. 서류 봉투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열었을 때 숨이 멎었어요. 인감 도장이 없었어요. 자리만 텅 비어 있었죠. 남편이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사무실 계약을 한 거였죠. 제 허락도 없이요.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공범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 안을 다시 정리했죠. 빈 봉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갔다는 증거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요. 오늘 저녁 뭐 먹어? 전 조용히 물었어요. 사무실 계약한 거 알아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어떻게? 제 명의로 계약했죠?
제 인감으로요? 아, 그건.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쓸 거니까. 다 같이요? 전 동의한 적 없는데요. 동의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거부해서. 그래서 몰래 한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이해를 안 해줘서 그래. 김대리 부부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 있지. 귀를 의심했어요. 체면이요? 지금 제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근데 이미 시작한 일인데 어떡해. 당신이 협조 좀 해줘.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사무실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까지요. 만약 김대리 부부가 월세를 안 내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다음 날 아침 김대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어제 통화 후 기분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나서 정리할까요? 사무실 보러 가시죠. 정리라는 말이 섬뜩했어요. 하지만 전 가기로 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오피스텔 2층이었죠. 문을 열자 김대리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형수님.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마음에 드세요? 우리 브랜드 본사가 될 곳이에요. 우리 브랜드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김대리 부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계약자명의 제 이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특약사항에는 1년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 제가 서명한 적 없는데요. 남편분이 대리 서명하셨어요. 인감증명서도 떼우셨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제 동의 없이. 김대리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배우자 동의 있으면 되거든요. 배우자 동의요? 전 동의 안 했는데요. 형님이 동의했잖아요. 형수님 남편분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김대리 부인이 차를 내밀었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이건 사기예요. 사기라뇨? 우리 벌써 투자 엄청 했어요. 이 사무실 계약하느라 보증금 낸 거, 로고 디자인 맡긴 거, SNS 광고비까지 1,000만 원 넘게 썼다고요. 그건 제가 시킨 적 없잖아요. 남편분이 오케이 했어요. 계속 그 말만 하시네요. 김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형수님, 이제 슬슬 정리하시죠. 우리 이미 계약 다 끝났고 투자도 했어요. 형수님 샵 계정도 필요하고요. 계정은 절대 안 줘요. 그럼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법적으로요? 김대리 부인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공동사업 동의서예요. 남편분이 사인했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로 남편 서명이 있었어요. 배우자 본인제 이름도 본 사업에 동의함이라는 문장 옆에 체크까지 되어 있었죠. 이건 위조예요. 위조 아니에요. 남편분이 직접 쓴 거예요. 김대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 착하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계약서에 형수님 이름 있고 남편분 동의도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그럼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김대리 부인이 비웃었어요. 고소하세요. 근데 형수님 남편도 같이 처벌받을 거예요. 공범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남편도 이 일에 깊숙이 관여했으니까요. 김대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생각 정리하시고 내일까지 샵 계정 정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나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서명했죠? 공동사업 동의서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김대리가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변명이에요? 당신이 협조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 회사에서 김대리랑 맨날 마주치는데 분위기 진짜 이상해져. 그래서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거잖아.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겁쟁이에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문제 생기면 도망가고, 결정은 못하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비겁하다고? 네, 비겁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당신이에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떨기만 했죠.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회사로 갔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프런트에 계신 분한테 말했어요. 저, 김 대리님 찾아왔는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직원분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김 대리가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형수님, 왜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는데 직원 한 명이 정리 중이었어요.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고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회의 자료 정리하고 있었어요. 금방 나갈게요. 직원이 노트북을 정리하려는데 제가 물었어요. 무슨 회의였어요? 아, 지난주 마케팅팀 회의요. 녹화본 정리 중이었어요. 녹화본이요. 순간 뭔가 스쳤어요. 혹시 그 녹화본 볼 수 있을까요? 김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그건 회사 내부 자료라. 제 남편 나온 회의 맞죠? 직원이 김 대리를 힐끗 쳐다봤어요. 네, 김 주임님 참석하셨는데요. 보여주세요. 형수님, 그건 좀 보여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대리가 한숨을 쉬더니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 보여드려. 직원이 프로젝터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큰 화면에 회의실 장면이 떴죠. 그리고 거기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김대리 부부와 함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한테는 이미 동의받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김대리 부인이 물었죠. 정말요? 형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샵 계정 정보는요? 곧 드릴게요. 아내가 조금 예민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김대리가 웃었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이번 일 잘 되면 우리 다 대박 나는 거죠? 그럼요. 제 와이프 샵 진짜 잘 되거든요. 월 200은 기본이에요. 영상이 거기서 멈췄어요.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동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웃으면서요. 형수님.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전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어요? 네. 이 영상 파일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건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난리 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대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직원한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드려. 파일을 받고 나서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그리고 제 온라인 샵 관리자 페이지 접속 기록을 캡처했어요. 남편 회사 IP 주소가 찍힌 기록들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수정 내역까지 전부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도 사진 찍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 서명이 아닌 계약서요.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회사 로비로 내려오는데 김 대리가 따라왔어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님이 오케이 했다길래. 그만하세요. 진짜예요. 우리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전 돌아서서 김 대리를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김 대리 얼굴이 굳었어요. 제 샵 계정 접속한 것도, 제 명의로 계약한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죠. 형수님, 내일 오후 3시 그 사무실로 오세요. 당신 부인이랑 같이요. 왜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안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대리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있었죠. 남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김대리가 부르길래. 무슨 일인지 몰라서.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도 당사자니까 같이 있어야죠. 전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오늘 정리하러 왔어요. 김대리 부인이 팔짱을 꼈어요. 정리요? 뭘요? 이 사기극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김대리가 헛웃음을 쳤죠. 형수님, 말 좀 조심하세요. 우린 정당하게. 정당하게요? 전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회의 녹화 영상이 재생됐죠. 화면 속에서 남편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내한테는 이미 동의받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김대리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건 어떻게? 당신 회사 직원이 보내줬어요. 전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제 샵 관리자 페이지 접속 기록이었죠. 이거 보이세요? 남편 회사 IP 주소예요. 2달 동안 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이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그건 형님이 알려줘서 제 동의 없이 했죠. 그거 업무방해죄예요. 전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사무실 임대 계약서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서명 제 것 아니에요. 남편분이 대리. 제 동의 없이 인감 도용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죠. 김 대리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형님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피해자요? 전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제 샵 정보 빼내고 계약 강요하고 제 명의로 사무실까지 얻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김 대리가 책상을 탁 쳤어요. 형수님,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투자요? 제가 시킨 적 없는데요? 그건 당신들이 멋대로 한 거예요. 형님이 오케이 했잖아요. 제 남편이 뭔 권한으로 오케이를 해요? 제 샵이에요. 내 거라고요. 김대리 부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진짜 망해요. 보증금까지 다 넣었는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당신 할 말 없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당신, 저를 완전히 팔아넘기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김 대리가 계속 압박해서. 또 그 소리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김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우리 합의 봐요. 제발요. 우리도 애들 있어요. 합의요? 전 노트북을 닫았어요. 좋아요, 합의하죠.
김대리 부부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사무실 계약 제 명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제 샵 관련된 모든 자료 삭제하고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합의서 쓰세요. 더 이상 제 샵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내일까지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네, 네. 꼭 할게요. 전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집 나가요. 뭐? 오늘부터 따로 살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서명하세요. 여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없어요. 우리 끝이에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한 번만.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책임 회피하고 남 탓하고 비겁하게. 전 이제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전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김대리 부부와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죠. 내일 서류 받으러 올게요.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죠. 그럴 힘도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김대리 부부는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사무실 계약도 제 명의에서 빠졌고 제 샵 관련 자료도 전부 삭제됐죠. 그들이 투자했다던 돈은 그들이 알아서 정리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김대리와의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스스로 퇴사했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죠. 그리고 수공예 샵을 확장했어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작은 공방도 열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이었죠. 첫 손님이 왔을 때 기억나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 작품을 보고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전부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저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배워보세요. 수업도 해요. 그렇게 첫 수강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해서. 보시다시피 잘 지내요. 공방. 크게 차렸네. 네, 제가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죠.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는 거 받을게요. 근데 그게 다예요.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은 잠시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어. 남편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멈춰섰죠.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기대고 살았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응, 나도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잘하실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사무실에서 모든 걸 쏟아냈을 때 전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을 팔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날 제가 얻은 건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을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정말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